반갑습니다. 건혜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제가 거의 10개월간을 유튜브와 상담을 중지했던 이유가 재회는 생각보다 쉽다. 하지만 재회가 꼭 필요한 사람은 드물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돼서입니다. 특히 사랑 이전에 사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회보다는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과 연애를 예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릴 생각이고, 오늘은 그 스타트로 성격의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보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착한 모습이 좋아서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 혹은 처음엔 과묵한 모습에 반했는데 싸울 때마다 벽이랑 얘기하는 느낌이야. 과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애랑 사귀게 돼서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그 사람을 찾는 곳이 많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 이런 케이스에서 당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다른 건 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힘들어요. 이건데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계시던 분이 있으셔서 동의를 구하고 상담 내용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분께서는 여자분이셨고 연애를 하실 때마다 상대 남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해요. 그만 좀 뭐라고 해라. 너랑 사귀면 내가 못난 놈이라는 기분이 든다. 자존감 떨어진다. 그렇게 마지막 연애도 끝나버리고 내 성격에 진짜 문제가 많나? 라고 생각하실 때쯤에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게 되신 거죠. 근데 그 남자는 뭔가 좀 달랐던 거예요. 사연자분이 아무리 좀 속된 말로 X를 해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자신의 랄지병을 다 받아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을 만나면서 싸운 적도 없고 심지어 자기 말에 말대꾸를 한 적도 없는 건 이 남자가 유일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대꾸라는 단어 선택이 너무 웃겨서 상담 중에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상대 남자분이 굉장히 유하고 둥글둥글한 성격이란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뭐냐? 그 남자분이 이직을 하고 나서부터 회식이 너무 잦아진 거예요. 근데 남자가 회식 자리를 거절을 못 해가지고 매일 참여하고 직장 동료들도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이분한테 고민 좀 들어달라고 상담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평일 퇴근 후 주말 할 거 없이 직장 동료들을 만나러 나가고 그러니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남자한테 그냥 직장에서는 돈만 벌어오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까지 사람 한 명 한 명들한테 신경 쓰냐 했는데도 그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나 아니면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대. 이런 식이니까 저한테 이 남자가 좀 거절을 잘하게끔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상담을 주신 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같은 상담자 입장이셨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나요? 저는 사연자분께 그렇게 거절을 못하고 사람에 대한 정이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지금껏 사연자님의 성격을 다 받아주면서 3년 동안 옆에 붙어있을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마법을 부려서 그 남자를 사연자님이 원하는 대로 거절도 잘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때는 사연자님의 성격을 다 받아주던 그 남자도 함께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요. 왜냐면 모든 장점은 그 장점으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단점을 같이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 즉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한 단점이 뒷면에 있기 마련입니다. 단지 내가 앞면을 먼저 봤냐 뒷면을 먼저 봤냐 이걸로 첫인상이 갈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랑 만나면서 단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었던 부분, 즉 내가 반했던 그 포인트를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만나서 내가 시각적인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 시각적인 즐거움은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을 만날 때보다 신경 쓰이는 일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옷을 죽이게 잘 입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상대가 내 옷에 대해서 한 번씩 지적을 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팍팍 잘 써서 좋으시다고요? 그 남자 데리고 살면 카드 명세서 나오는 날마다 가출하고 싶어질 수도. 이 사연도 그래요. 그렇게 거절을 못하고 사람에 대한 정이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친구 입장에서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단점은 사연자님의 모든 랄지를 이겨내고 지금껏 껌딱지처럼 옆에 붙어있을 수 있었던 장점의 뒷면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봤을 때 단점보다 그래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단점이 사연자분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안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면 이별을 선택을 하셔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상담 받는 사람은 난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 다른 곳은 다 친절하던데 이런 곳은 처음 봤다 하시면서요. 잠시나마 남자친구분의 입장을 체감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절한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셨으니까 저한테까지 결국에 오셨던 거겠죠. 결국엔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 남자분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하셔서 귀가 시간이나 주말 데이트 횟수 같은 부분에서 조율을 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셨습니다. 이 상담을 했던 게 벌써 반년 정도가 넘었는데 제가 이 상담 내용 공유 때문에 연락을 드렸더니 올 겨울에 결혼 날짜를 잡은 상태라고 안부를 전해주셨어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분과 비슷한 케이스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그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랑님, 제가 들어보니까 뭐 하나가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 남자 계속 만나다가 나중에 이 단점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겁이 납니다. 그런 생각까지 드신다면 1번, 그 단점이 내가 안고 갈 수 있을 만한 단점이 아닌 거거나 2번, 그냥 흘려들어야 할 말을 너무 조언처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닐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상대의 단점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저한테 상담을 주시거나 이런 영상을 찾아보실 필요도 없이 이미 헤어지고 오셨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자, 우리가 아플 때를 생각해보세요. 진짜 응급실 갈 정도로 아픈 사람들은 이미 병원에 실려갔을 것이고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러면서 네이버 지식인이나 뭐 어디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분들은 그 글을 쓸 만한 정도로만 아프다는 뜻입니다. 저는 연애 고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는 상대의 단점이다. 그랬다면 이미 헤어지고 오셨을 거지.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야, 그 정도 애는 양반이야. 지랄 좀 하지 마. 하는 수준일 수 있다. 정 헷갈리신다면 한번 헤어져 보시면 알게 됩니다. 헤어진 후에도 그 단점 때문에 다시 만날 염두가 안 나신다면 그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단점이 맞았던 겁니다. 그땐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나아가시고요. 반면에 뭐 하나가 걸리는 사람과 결혼하면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 라는 말을 들어서 고민이신 분이라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신 분은 결혼해서 정말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분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뭐 하나가 걸린 채로 결혼했다가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일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그 말은 후자에 속하는 분들이 하셨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 혹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그 결혼도 결국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걸. 그리고 상대라고 해서 내가 100% 완벽한 사람이라 같이 살아주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하셨죠. 세상에 좋은 남자, 나쁜 남자는 없다. 단지 나랑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장점의 뒷면에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단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표본을 최대한 수집하면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미안해, 고마워 라는 말에 인색한 사람이랑 만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혹은 여사친, 남사친 다 이해하는데 나랑 만날 시간을 빼서 만날 정도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의 그 사람의 단점은요,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라는 나무 밑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늘이라고 여기시면서 품고 가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엔 집에 있지 마시고 가능한 시간 내셔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시고요. 제가 앞으로는 만남 루트별 팁이나 뭐 어떤 장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는지 이런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영상이 있으시면 쏙쏙 빼 드시면서 저를 써먹으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요약.
상대의 단점 때문에 힘드신가요? 사실 그건 당신이 처음 반했던 장점의 뒷면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경험이 되돌지어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보세요. 어쩌면 그 상대는 여러분에게 그런 귀중한 데이터를 남겨주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